부서라이브 TV 신대표 신동원 노무사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뭐 방송 찍은 것도 없었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당연했는데 이제야 잘 인정받게 된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상당히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영향을 받을 판결이라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 자, 먼저 좀 다른 얘기부터 할게요. 근로자가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그 사직서를 사장님이 받았어요. 가끔 어떤 사직서를 보면은 사장님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뭐 회사 취업지식이나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그 수리라는 게 받았다라는 거죠. 결제를 정확히 말하면 결제를 득하고서 사직이 끝난다라고 규정이 된 것도 있고, 아무 그런 것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냥 사직서를 뭐 30일 전까지 낸다. 이런 경우에는 사직서를 회사의 뭐 인사팀이나 누구 사장 앞에 내기만 하면 돼요. 어쨌든 사직서는 이렇게 사용자에게 도달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상, 없는 이상 사직을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 아직 사장님이 최종 사인하기 전이에요. 그런 경우 사장님 최종 사인하기 전에는 사직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인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거나 애초에 사인에 대한 규정이 되는 게 없는 이상은 도달만 하면 끝이에요. 이건 법적으로 사직이라는 게 상대방 있는 단독 의사 표시라서 그래요. 이게 법적으로 민법에서 단독 의사 표시라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과 같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 의사 표시는 보통 계약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가 도달하면 그때부터 처리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단독적인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상 처리를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일하게 인정이 되지 않는, 물론 찾아보면 더 있겠죠. 유일이란 말을 뺄게요. 좀 인정되지 않는 분야가 있어가지고 노동 분야에. 이게 뭐냐면 바로 해고예요. 해고 같은 경우는 해고 통지서 일반적인 단독 의사 표시잖아요. 해고를 물어보고 하진 않잖아요. 너 해고해도 되겠니? 예, 저 해고해주세요. 오케이.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해고를 해야 될 정당한 사유가 있고 뭐 하면은 회사가 단독으로 너 해고, 너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뭐 부정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직장 내 성희롱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근로자에게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고를 하잖아요. 해고도 그럼 법적으로 보면은 근로계약이라는 이 계약적인 법적인 계약에 어떤 효력을 미치는 단독 의사적인 의사표시잖아요. 단독 일반 의사표시. 그렇다면은 아까의 사직과 마찬가지로 한번 상대방, 즉 근로자에게 그게 도달한 이상 처리가 안 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해고만큼은 처리를 하는 게 지금까지 법적으로 유야무야 인정이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어떤 케이스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회사에 노무사가 지금 두 가지가 있긴 했는데 노무사가 몇 명 있다고 쳐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옷 입는 게 되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야, 엄마, 옷 좀 똑바로 입어라. 내가 했더니 싫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봐라. 노무사 노무법인에서는 언제 손님이 상의하러 오고 상담하러 올지 모르는데 정장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좀 작정하게 입어야지. 이렇게 티켓테크 싸우다가 해고를 했습니다. 이게 뭐 사유는 있지만 딱 들어도 부당해고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냥 옷 좀 마음에 안 들게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해고를 하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안 될 건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노무사니까 그 친구도 노동법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딱 하면은 어떤 짓을 하느냐, 사용자들이 딱 봐도 질 것 같죠? 그럼 저번에 노무사나 변호사들이 사전에 예전에 다 아니까 그동안 판례 경력을 바로 추고 들어갑니다. 어차피 싸움 100% 지니까 근데 이 친구 안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죠? 딴 데 취직을 했을 것 같죠? 해고 처리하시고 해고 취소하세요.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라고 해가지고 그럼 해고 취소 다시 다음 날부터 오세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하면은 사실 잘린 다음에 누가 회사 가고 싶어요. 이미 다른 데를 얻어놓은 다른 직장을 구한 사람도 있고 아직 다른 직장을 구하진 않았지만 다시 돌아가기 싫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해고 취소합니다. 다시 출근하세요. 이렇게 출근 명령 이런 거 내리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부당해고 구제 신청 혹은 뭐 여러 가지 소송 있겠죠. 근로자재기 확인 소송 이런 걸 막 각하시키고 각하는 아예 따지는 거 없다. 너는 지금 네가 원직복직을 하면 되는데 네가 안 갔네. 그래서 해고가 취소되었으니까 각하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해고도 사직과 마찬가지로 처리가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사직이 처리가 안 되면 해고도 처리가 안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직복직이에요. 나는 부당하게 잘했으니까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하게요. 그래서 원직복직 시켜주세요. 이게 있고, 또 하나는 금전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부당해고는 부당해고인데 이미 사용자로부터 사용자 나라는 사이에서는 신뢰가 크게 훼손이 되기 때문에 임금 상당액 플러스 알파, 이제 법적인 거로는 임금 상당액보다 큰 금전보상을 받음으로써 원직복직 대신에 이제 금전보상 한마디로 돈으로 퉁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돈으로 다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때 원직복직을 넣는 경우도 많지만 금전보상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딱 봐도 원직복직은 자리에 돌아가고 싶어요 하니까 해고 취소를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금전보상은 그냥 볼 때 생각해도
좀 안 될 것 같잖아요. 나는 이미 돌아갈 생각이 없어가지고 금전보상을 신청을 했는데 이걸 이제 해고 취소하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드디어 인정이 됐습니다. 이게 회사가 이게 풀스토리는 어떻게 됐냐면은 부당해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로자가 원칙복직으로 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어요. 딱 봐도 질 것 같은 거예요. 너 내일부터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근로자가 아니 저는 딱 보자마자 사실 근로자는 당황했죠. 난 돌아갈 생각이 추호도 없는데 해가지고 그 다음날에 금전보상 신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더니 사용자 측에서 어떤 논리를 하느냐, 얘 봐라 이거 원칙복지 신청해놓고서 회사가 돌아오라고 하니까 금전보상 돈으로 바꾸는 거, 얘는 애초부터 돌아올 생각이 없는 애다. 해보는 적법하게 취소가 됐었고 처음부터 금전보상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물론 사실 예전에는 이 판결 이전까지 처음부터 금전보상으로 신청한 것도 해고를 취소를 하면 각하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혹시라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원칙복지 신청해 놓고서 그래 그럼 해고 취소하고 출근해라 했더니 바뀐 거, 이건 진정성이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하를 이전 판례에 보고서 각하를 해주세요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이제 인정받은 게 거의 노동위원회에 가면은 50이거든요. 진호위, 중노위, 일시, 2심, 3심 해서 하는 동안에 어떤 데에서는 이거 봐라 이상하네 해가지고 이거 부당해고가 아니야 판정이 나온 것도 있고, 그러다 대법원에 싹 가서 이게 무슨 개소리야 너네들은 지금까지. 이게 순서가 뭐가 중요해. 금전보상과 이건 애초에 달라. 원칙복직은 사실 원칙복직을 했으면 맞잖아요. 원칙복직을 진짜 내시게 원하는 게 원칙복직이었으면 해고 취소를 했으면은 어쨌든 처리가 일방적으로 불가하지만 양자가 합의하면은 뭐든지 바꾸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단독적인 일방적인 의사 표시가 아니라 의사를 합치니까. 근데 순서가 뭐가 중요해. 어쨌든 간에 원칙복직과 금전보상이라는 건 다른 제도이고, 노동위원회 신문회의라는 게 어쨌든 판정을 내리는 거거든. 판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원칙복직을 넣었다가 금전보상을 바꾸게 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처음부터 금전보상을 했으면 돈 받는 거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 거고, 원칙복직 넣었다가 금전보상을 바꾸면은 부당해고 자체는 거에 진정성이 있고, 그런 게 어딨어. 그래가지고 순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최종적으로 신청이 금전보상이었으면 금전보상을 이 사람이 원하는 거고, 금전보상을 원하는 요구한 이상 해고의 취소는 애초에 판정할 필요가 없다. 해고가 정당했는지 아니었는지 이것만 판정하면 되지. 딱 봐서 부당해고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판정할 것도 없이 금전보상은 바로 간다 해가지고 이거는 각하할 게 아니라 부당해고 맞네.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판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사건 왜 나겠어요. 누가 봐도 해고 자체는 부당하니까 이렇게 끌고 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해고는 부당했네. 그러니까 금전보상이 맞아.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판정이 났습니다. 판결문은 이렇게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해가지고 해고도 이제 사직처럼 마음대로 철회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철회가 되는 경우도 여전히 있습니다. 해고 취소가 되는 거. 이거는 근로자도 진짜로 바라는 게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거. 이거는 회사가 해고를 취소하는 거지만 근로자도 당연히 받아들여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 이상에는 해고도 더 이상 철회가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노무사들도 그렇고 변호사들도 그렇고 야 이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라고 진짜 많이 충격들을 받았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대단히 당연한데 어쩔 수 없이 노무사도 그렇고 변호사들도 그렇고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는 회사 사측의 자금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 역시 매출의 절반 정도는 어쨌든 간에 매달 고정적으로 회사의 자문을 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게 수익의 대부분인데 이제 조금 난감하게 됐습니다.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이제 요구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가면은 이제처럼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진정성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다시 회사를 복직시키세요. 해고 취소하세요. 라고 하는 거 이제 좀 못 써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 방송이